우리는 빠른 결과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장거리 여행과 같다고.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든 일이든 지혜든 기쁨이든 당장은 손해보는 듯 생각되는 일도 먼 훗날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을 멀리 보고 대하는 태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언제나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이 뭐가 그리 많은지, 식사를 할 때도 허겁지겁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은 이미 다음 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리 분주한가요?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네? 나는 지금 바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쁜 것도 습관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바쁘게 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살다 보면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온다. 모가나무를 보면 꽃과 열매로는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언덕 후미진 곳에서 다른 나무들에 섞여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초겨울의 문턱 주위에서 자라던 나무들이 모두 잎사귀를 떨구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을 때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목가의 향은 멀리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늦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돌아보면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자신이 항상 주인공이기를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일일비하지 말고 항상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자신 있게 살다 보면 주인공이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기 바랍니다. 씨앗은 나무가 되기 위해 싹을 틔우지 않는다. 한 그루 나무를 보십시오. 지금이야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가 처음 씨앗일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갓난아기가 어떻게 60년 뒤에 자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사유가 가능해질 무렵부터 내일 그리고 1년 뒤 더 먼 미래까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해 나가며 자신이 그린 미래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 때문에 삶을 망쳐서는 안 되겠지요. 물은 머무름 없이 흘러야 합니다. 일렁이는 표면만 보아서는 윗물만 흐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에 살고 있는 고기의 작은 꼬리짓도 물을 흔드는 힘이 되지요.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물길을 막으면 막힌 물에 의해 강은 사는 것을 멈추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작은 미물들은 삶을 빼앗깁니다. 목표는 그 자체로는 그럴듯하지만 때로 몇 가지의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 파장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경주마의 시야를 가려 앞만 보게 하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옆을 보지 못하는 말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기수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단적인 예지만 삶의 목표에 대해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은 저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목표를 이룬 다음에 성공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또 많은 이들이 더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공에 가까워지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근사한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진 목표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씨앗은 나무가 되기 위해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무엇에 끄달려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는 삶에서 한 발 물러서서 변하지 않을 목표를 세워보심이 어떨지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생각인데 잠을 이루지 못해 피곤한 하루를 맞이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행위입니다.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기에 문명을 만들고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을 생각함으로 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괜시리 마음만 복잡할 뿐입니다. 생각들을 잠시만 멈추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 좋지 않은 일은 어깨동무를 하고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실 이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에 앞서 걱정, 근심하고 좌절하며 그 일에 온 정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불편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돌길도 만나고 가시덩굴도 만나고 때로는 위험한 낭떠러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힘든 고비마다 좌절하고 깊은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과 마음챙김이 필요합니다. 피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나더라도 고통의 크기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는 삶이 있고 병이 없는 삶이 있다면 마냥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실패가 없다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슴에 피가 맺힐 듯한 혹독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을 좇아갑니다. 처음부터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좇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좇는 즐거움이 자신의 삶에 꾸준히 머물러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즐거움과 쾌락은 내 삶 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듯 하지만 그 즐거움은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혀 속에 머무르게 하려 해도 맛이 닿으면 위장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사라지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해주는 행복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윤회가 끝날 때까지 행복을 바라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날씨가 다르듯 자연과 환경은 매일 변화합니다. 어제 흘렀던 강물은 다시 찾을 수 없고 어제 불었던 바람을 다시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어제 만났던 모든 사람을 어제 봤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데 나는 변치 않는 안정적인 행복을 바랍니다. 파도 위에 예쁜 꽃바구니를 올려놓은다 한들 그 자리에 바구니가 여여하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행복을 찾는다 하여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행복을 혼자 움켜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삿된 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가옥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견고한 땅 위에 튼튼한 건물을 짓는다 한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콘크리트나 나무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넓은 땅도 필요하지 않으니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대궐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집을 짓고 거기에 행복을 넣어두면 내 육체를 둘러싼 변화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순간 기적 아닌 것이 없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마치 고정되어 불변의 모습인 것 같은 풍경입니다. 몸이 체감할 정도로 따뜻한 봄이 되어서야 꽃이 핀 나무를 발견하고 잡아둘 수 없이 흘러가 버린 시간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앙상한 가지가 하룻밤 사이에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추위에 숨어있던 개구리가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야 봄이 왔음을 실감하는 것이지요. 시간은 모두에게 동등하고 그 작은 변화는 그들 모두에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굉장히 신비스럽게 여깁니다. 어제까지 말라있던 가지가 오늘 꽃을 피운 건 기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봉오리가 아주 미세하게 터지는 일련의 과정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서 기적을 찾아보라 권하고 싶습니다.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두고 기적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계단을 오르는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모두 기적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순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려놓기 연습?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살고자 하는 집착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집착은 도를 넘어서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집착입니다. 특히 얻고자 하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집착은 근심도 함께 데려옵니다. 갖고 싶다라는 집착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근심도 데려오는 것입니다. 집착은 근심을 일으키는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근심을 내려놓는 방법은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집착인지 구별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걸린 커다란 보름달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대신 달을 보며 얻는 풍요롭고 평안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저것이 내 것이다 라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어느 것이 내게로 와도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늘구멍만 한 공간에도 바람이 통하고 공기가 통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마음에 작은 틈만 생기면 금세 나쁜 마음과 생각이 그곳을 채우기 마련입니다. 문은 손으로 닫으면 그만이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야 무엇으로든 막을 수 있지만 마음의 문은 손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빗장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채우는 가장 쉬운 방법, 미움을 비움. 우리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이름의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이렇게 많은 관계가 있지만 의외로 마음 안에서는 간단하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좋고 싫음. 이러한 구분으로 쉽게 나누어지는 것이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만 보려 하고 나쁜 사람은 배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좋은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생각해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좋고 나쁨이란 한 사람의 본성을 누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마치 객관식 문제처럼 명확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도 언제든 나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악연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인연을 피할 수 없고 좋은 인연만 고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 있을 수도 누군가의 은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늘 비움을 강조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흔히 채워진 것을 공의 상태로 돌려놓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움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찻잔에 쌀 한 마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차를 마시려 해도 한 잔에 담기는 양 이상을 마실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작은 그릇은 금방 채워지고 금방 비워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릇의 크기를 키우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모가 불편하고 성격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일을 배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속이 좁아지고 마음의 그릇은 더욱더 크기를 줄여갑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틀림을 다름으로 이해하고 마음의 공간을 늘려보십시오.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릇이 성장하고 그 안에 좋은 인연이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채우는 데 있어 미움을 지우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으니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을 미워하는 데 쏟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미움을 비우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고달파질 뿐만 아니라 행복을 잃게 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을 하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많은 말을 다 표현해버리면 곧 후회하기 때문이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화가 많이 났을 때 바로 표현하면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 가시는 결국 자신의 마음에 와 꽂히기에 말을 할 때는 한호흡 쉬고 감정을 진정시킨 다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기를 나누는 치에 6명의 남자가 추위에 떨면서 산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은 꺼져가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각자 불을 지필 만큼의 장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종 편견이 심했던 한 남자는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장작을 꺼내지 않았고 인종이 달랐던 한 남자는 자신을 편견을 갖고 대하는 그 사람이 싫어서 장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맞은편의 부자가 자신을 위해 장작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부자는 원래부터 인색해서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5번째 남자는 자기와 친한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장작을 꺼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결국 다음날 동사한 채로 발견되었지요. 옆에는 태우지 않은 장작이 그대로 남은 채로 말입니다. 비극으로 끝난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분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 좋다, 싫다 하는 분별심은 남과 나를 갈라놓는 이기심으로 이어집니다. 상대와 자신의 다름을 인정했더라면 인종 편견이 심했던 남자는 상대를 위해 장작을 내놓았을 것이고
부자에게 선행을 바랐던 가난한 이는 재산의 부유함보다 마음의 부유함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분별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반대로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 미리부터 저 사람은 분명 성격이 나쁠 거야 라고 반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타인을 분별하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나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으므로 나는 그가 싫으므로 라는 단서 조항을 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친하지 않은 사람은 배척하고 상관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싫은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친하지 않아도 나와 상관이 없어도 그가 싫지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의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장작을 가진 6명이 이 같은 지혜로 자신의 장작을 내주었다면 모두가 따뜻하게 구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행복하다고 해서 평화로움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수한 관계 속에 엮여 있기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결코 행복한 일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와 인연 지어진 관계가 행복하고 평화로울 때 비로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온기를 나누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